100m는 비공식은 10초 9까지는 뛰어봤던 것 같습니다. 각 선수의 장단점을 좀 파악해서 도와줄 수 있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발가락 전체를 다 내렸다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발가락 10개를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개수는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발가락 전체가 한 번에 뜨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다 보면 엄지발가락이나 새끼발가락이 실제로 뜨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느 정도 뜨는 게 중요하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바닥에서 한 45도 이상은 떠주시면 제일 좋다고 합니다. 실제로 빅토가 되는 엄지발가락이 가동성이 제한이 되거나 움직이지 못한다면 실제로 런닝이나 방향전환에 큰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운동은 상당히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빅토라고 하는 것은 스프린터나 런닝 상황에서 밀어내는 푸시오프 상태에서 이 가동 범위가 나오지 않으면 발목이 제한되어 보인다거나 아니면 충분히 밀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밀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방향전환하는 과정에서 찍고 도는 과정에서 뭔가 제한이 발바닥에 통증이 생긴다든지 발목에 통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이 인위적으로 내가 손가락으로 들으라고 하면 들리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내가 가만히 서서 스스로 들어보라고 하면 못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엄지발가락의 컨트롤에 대해서는 좀 집중 있게 운동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다 들고 있는 상태에서 새끼발가락만 터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새끼발가락만 지면에 천천히. 오케이. 실제로 새끼발가락을 따로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연습을 10개에서 20개 정도 해보시고요. 다 들고 있는 상태에서. 오케이. 굿. 자. 이게 만약에 된다면 그 다음 웨이브처럼 새끼발가락부터 엄지발가락까지 천천히 내려오는 세 번째 운동입니다. 천천히 새끼발가락부터 엄지발가락이 내려오고 다시 들었다가 새끼발가락부터 천천히 하시다가 보면 새끼발가락까지는 내려왔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이 한 번에 내려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따로따로 분리해서 내려오는 거를 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천천히 들었다가 내리고 다시 한 번 더 들었다가 내리고. 네 번째 동작으로는 다 들고 있는 상태에서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4개만 내리는 연습입니다. 천천히. 오케이. 개수도 동일하게 10개에서 20개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엄지만 눌러보는 연습도 진행하게 됩니다. 천천히. 오케이. 굿. 여기서부터 이제 키포인트인데요. 엄지를 제외한 4개를 누르는 게 편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오히려 나는 엄지발가락을 누르는 게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엄지를 누르는 게 편하신 분들은 잘 보시면요, 무릎이 안으로 보통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발 컨트롤에 따라서 무릎 방향이 실제로 바뀌게 됩니다. 엄지를 눌러볼까요? 들었다가 내리고. 오케이. 내리고. 그러면 다음은 발가락 4번째를 4개를 다시 눌러볼게요. 천천히. 오케이. 굿. 영상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선수가 엄지를 누를 때는 무릎이 내외전 되고 있고요. 큐잉을 바깥쪽 4개로 누르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무릎이 밖으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동작을 수행하고 있는 선수나 지금 하고 계시는 본인들이 일부러 무릎을 돌리는 의도가 아니고 내 발가락 누르는 컨트롤에 따라서 실제로 무릎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릎 방향이 바뀌면서 위에까지 올라가면서 고관절도 회전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4번째 발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누르는 데 있어서 지배적이다, 어디가 지배적이다라고 말을 많이 쓰는데요. 제가 많은 선수들이 실제로 해본 결과 엄지가 편한 친구들은 보통 무릎 통증이 있는 친구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방 십자인대가 많이 파열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메커니즘 중 하나가 내외전되면서 안쪽으로 눌리는 경우가 실제로 상당히 많습니다.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경우가요. 그래서 실제로 엄지가 편한 친구들은 어떤 방향전환을 하거나 런닝에 있어서 계속
안쪽으로 무너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 발가락 4개, 나머지 바깥쪽 4개를 누르는 연습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지발가락이 누르는 게 더 편하신 분들이라면 나머지 4개의 발가락을 누르는 게 편해지도록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앉으신 다음에 내가 발가락을 최대한 섰을 때와 똑같이 하는 겁니다. 최대한 당겨 놓은 상태에서 발가락을 최대한 당긴 상태에서 최대한 발목을 펴보십시오. 오케이? 거기서 내가 가능한 한 발가락 10개를 꽉 쥔다고 생각하고 한번 꽉 쥔 상태에서 내가 그걸 유지하면서 다시 발목을 당겨 오는 겁니다. 굿. 다시 펴주고 다시 한 번 더 다 핀 상태에서 잡아주고 당겨주고. 실제로 많은 선수들을 제가 해본 결과 발바닥에 쥐가 올라오는 선수들이 실제로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서서 잘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먼저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서서 진행하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오케이. 꽉 쥐고. 오케이. 굿. 굿. 헬스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로만체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옵티멀 랭스 코어 운동을 다시 한번 해볼 겁니다. 처음에 그냥 가만히 버티는 운동을 하면 가장 낮은 난이도에서 실시할 수 있는 옵티멀 랭스 코어 운동입니다. 굿. 고개 좀 하늘로 들어주고. 오케이. 이 동작이 일단 가장 낮은 단계고요. 내가 좀 더 쉽다 그러면 만세를 해서 인위적으로 부하를 한 번 더 주는 겁니다. 오케이. 굿. 좀 더 힘들죠? 오케이. 오케이. 굿. 잠깐 쉬었다가. 이것도 쉬우시면 어떤 인위적으로 내가 가벼운 2kg나 5kg 정도의 부하를 줘서 좀 더 난이도를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허리에 부담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할 수 있는 동작은 똑같이 싱글렉으로 들어올리는 겁니다. 좀 더 스프린트 동작의 특이성에 맞게 한 발로만 버티는 운동을 해보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뒤로 올라가서 천천히 팔 뒤로 뻗고. 오케이. 무릎 더 들어 올리고. 오케이. 천천히. 일단 홀딩. 등척선 수축만 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키포인트는 복부와 등 쪽에서 최적의 길이, 앞뒤의 길이를 최대한 맞춰주는 게 일단 키포인트입니다. 오케이. 굿. 오케이. 다음 동작은 똑같이 매달린 상태에서 회전을 줘보는 겁니다. 상체에서 천천히. 오케이. 천천히. 굿. 굿. 오케이. 실제로 스프린터 상황에서도 상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수익축을 기준으로 회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체에서 등척선 수축을 해주고 상체에서 회전을 하는 동작을 해주는 겁니다. 천천히. 오케이. 굿. 오케이. 여기서도 키포인트는 복부와 등 쪽에 정확하게 최적의 길을 맞춰준다 생각하시고. 오케이. 우리가 흔히들 스포츠 상황에서 코어 근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상황 속에서 코어들이 하는 역할들은 신전을 방지한다든지 직구를 방지하고 회전을 방지하는 안티로테이션, 안티익스텐션 같은 동작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게 될 동작은 복근대에서 실시하는 거고요. 우리가 코어와 등 쪽에 있는 근육들이 원래는 길이 장력 관계에 의해서 한정시에 있는 길이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와 다르게 이쪽에 발을 거는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이쪽에다가 발을 거는 겁니다. 천천히 무릎 구부리고. 여기서 부하를 주는 겁니다. 매드심볼이나 플레이트 같은 거를 들게 하고요. 똑같이 들고 있는 상태에서 복부의 길이를 원래대로 맞추고 등 쪽도 맞춘 다음에 살짝 뒤로 누워줍니다. 오케이. 가슴 앞쪽에서 머리 위쪽으로 천천히 펀치하듯이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여기서 포인트는 등이 말리지 않고 복부도 인위적으로 수축한다고 해서 등을 인위적으로 말아서 수축하는 게 아니고 적정 길이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천천히. 오케이. 가능하다면 귀 옆에 붙여서 뒤쪽까지. 오케이.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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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서
잘한다면 선수가 이쪽에 서서 펀치를 하러 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천천히. 왼쪽으로 펀치. 오케이. 오케이. 다음 오른쪽. 오케이. 등 늘어놓고. 오케이. 다시. 오케이. 굿. 허리 받치고. 오케이. 슬로우 펀치였지만 오히려 스포츠 상황은 시간 압박 속에 진행되는 스포츠다 보니까 빠른 스피드가 요구가 됩니다. 이쪽으로 이번에는 빠르게 펀치를 하는 겁니다. 왼쪽으로 렛츠고. 펀치. 오케이. 오른쪽 펀치. 오케이. 펀치. 펀치. 오케이. 오케이. 굿. 굿. 등을 받쳐놓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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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이런 식으로 내가 빠른 상황 속에서도 복근과 등 쪽에 있는 근육이 원래 길이를 지키면서 천천히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케이? 다음은 벽을 이용해서 똑같이 코어 운동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벽이나 이런 기둥만 있으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운동이고요. 천천히 벽 앞에 쓰셔서 내가 발 한 족장 정도 거리에 내 발을 위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조금만 더 좁혀주시고요. 어깨 넓이로. 오케이. 그 다음, 데드립 자세처럼 천천히 숙여서 힙을 벽 쪽에 붙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상체도 천천히 숙여줘서 데드립부터와 동작을 비슷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등 쪽 길이를 일정하게 맞춰놓고 복부도 아까와 동일하게 최적의 길이가 있도록 맞춰줍니다. 오케이. 이 상태에서 앞꿈치를 강하게 눌러주고요. 왜냐면 천천히 앞꿈치를 눌러주어야 힘이 시작되기 때문에 다시 귀 쪽까지 천천히 붙인다고 생각하고 들어올리고 내리고. 오케이. 귀까지 붙인다고 생각하고 들어올리고 내려올리고. 오케이. 다시. 오케이. 굿. 굿. 오케이. 만약에 동작을 하시다가 발바닥이나 발가락에 큰 힘이 안 들어오시면 이 발을 조금만 더 뒤쪽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잠깐 뒤로 보내볼까? 오케이. 굿. 이러면 내가 뒤쪽에서는 벽이 있기 때문에 발가락이 더 강하게 눌러줘야 몸쪽에서 멀어지는 부하를 버틸 수 있습니다. 천천히. 오케이. 굿. 등 쪽도까지 펴고. 오케이. 한 점만 더 숙여주고. 축구 상황이나 스프린트 상황에서 축구 같은 경우에는 킥하는 동작, 그리고 스프린트 상황에서는 푸시오프하는 동작에서 우리가 앞쪽 대요근이나 장요근 주변에 이 신장수 수축이라고 하죠. 뒤쪽으로 길어지는 상황에서 내가 탄성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하고 방출하는 과정이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킥 동작에서도 뒤쪽에서 앞쪽으로 당겨 와야 되고, 런닝도 푸시한 다음에 빠르게 당겨오는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대요근들은 이 힙 굴곡근, 무릎을 드는 근육이 원래는 주요 메인 근육이지만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킥 동작이나 스프린트 상황에서는 오히려 신장수 수축에서 더 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동작은 브릿지 키킹이라고 하는 동작입니다. 브릿지를 응용한 동작으로 여기서 무릎을 들고 인위적으로 무릎을 펴니다. 그 다음 들고 지면까지 내려오는 거를 천천히 킥킹하는 동작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천천히 지면까지 내려왔다가 한 90도까지 올라오는 거를 좀 빠르게 탕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렛츠고. 오케이. 탕. 실제로 지면에 안 닿아도 됩니다. 오케이. 굿. 왼쪽 힙은 계속 들고 있는 걸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왼쪽 힙에서. 오케이. 그러면 지금 보는 것 같이 오른쪽에서 이 앞쪽 힙 굴곡근들이 신장 속으로 수축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퉁. 오케이. 강하게 탕. 오히려 당기는 걸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탕. 오케이. 굿. 이 동작도 10회에서 20회 정도 난이도에 맞게 어린 친구들은 한 10번 정도만 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시는 성인분들이나 선수분들은 20회까지도 하셔도 무방한 동작입니다.
버피를 응용한 동작인데요. 흔히들 버피는 복근 운동이나 전신 체력 운동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요근, 앞쪽 근육의 신장수 수축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많이 쓰는 동작입니다. 그리고 가동성에도 좋은 동작이기 때문에 꼭 따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볼까요? 천천히. 손을 찢고 동작 첫 번째 시작할 때는 발이 내 손 옆에 오는 게 일단 가장 좋습니다. 천천히. 그 다음 왼쪽 무릎을 들어 올리고 반동을 주면서 반대쪽으로 발을 바꾸는 동작입니다. 렛츠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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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해볼게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내려갈 때 앞쪽 힙 굴곡근들이 탄선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하고 방출하고 저장하고 방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퉁, 퉁,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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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축구공을 이용해서 버피 발 바꾸기를 해보면 상체에서 불안전성이 생기면서 난이도가 조금 더 증가하게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잡고 버피 발 바꾸기, 렛츠고. 천천히. 오케이,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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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굿. 계속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힙 고관절 구곡근에서 신장수 수축이 발생하는 걸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오케이. 눌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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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고. 오케이. 굿. 버피 발 바꾸기 동작을 좀 더 힘드신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를 조금 더 낮춰서 할 수 있는 동작인데요. 벤치대나 가벼운 높이의 의자를 손에 짚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시 발 바꾸기 해볼게요. 렛츠고. 오케이. 굿. 굿.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계속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고관절 구골근에서 일어나는 신장 수축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오케이. 눌러주고, 눌러주고, 오케이.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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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굿. 헬스장이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벤치대를 이용한 행잉 레그 레이즈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행잉이라고 표현을 쓰는 이유는 한번 누워보시죠. 제가 만들어 본 운동인데요. 인위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PSIS라는 이 뒤쪽에 기준이 되는 뼈 두 개가 있습니다. 실제로 만져보면 내가 골반뼈 위쪽에 만져지는 두 개의 볼록한 뼈가 있습니다. 고개를 기준으로 해서 행잉을 할 겁니다. 너무 과도하게 많이 내려가서 세팅을 해버리면 허리에 큰 부하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PSIS에 정확하게 벤치대 끝을 걸치셔야 됩니다. 자, 천천히 레그레이즈를 해볼게요. 양발 똑같이. 렛츠고. 오케이. 굿. 굿. 그래서 행잉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실제로 이 고관절이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이 고관절 앞쪽에서 신장 수축이 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레그레이즈는 엉덩이를 다 벤치에 닿고 진행하지만 이 행잉 레그레이즈는 오히려 앞쪽 대요근에 큰 수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굿. 오케이, 그만. 천천히 내려오고. 동작은 똑같은 행잉 레그레이즈인데 양발이 어려우신 분들은 한 발을 접어서 진행하면 조금 더 난이도가 쉬워집니다. 해볼게요. 오케이. 굿. 이때 천천히 같이 골반이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천천히. 오케이. 골반의 움직임이 만들어져야 앞쪽 대요근에서 충분한 수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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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굿. 오케이. 내려오고. 동작도 똑같이 행잉 상황에서 진행하는 건데요. 아까랑은 다르게 양발을 교차하면서 피치식으로 움직여주면서 똑같은 신장 수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해볼게요. 동안. 렛츠고. 오케이.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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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만약에 이 고관절이 벤치대에 다 붙어 있다면 하복부에 자극을 올 겁니다. 근데 실제로 골반이 공중에 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쪽 고관절 구곡근에서 엄청난 수축이 지금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천천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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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굿. 오케이. 그만. 로만 체어인데 45도 로만 체어는 흔히 헬스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대우군의 신장 수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응용한 동작입니다. 천천히 뒤로 누운 다음에 바운스를 조금씩 주는 겁니다. 더블 레그 바운스라고 해서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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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오케이. 이 로만체어의 높이 조정은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과하게 내려가다 보면 허리에 부담이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엉덩이 위쪽에 설정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기구를 세팅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오케이. 오케이. 굿. 자, 이 동작이 좀 쉬우실 수도 있는데 그 다음 조금 더 난이도를 올린다면 한쪽 다리를 떼서 무릎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발끝 당기고 싱글 레그 바운스를 하는 겁니다. 천천히. 렛츠고. 오케이. 오케이. 살짝 하늘 봐주면 좀 더 부하가 더 들어옵니다. 오케이.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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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왼쪽에서 앞쪽 근육에 신장선 수축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굿. 굿. 허리 넣어주고. 오케이. 오케이. 무릎도 업. 오케이. 코어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 안티 로테이션, 회전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축구 같은 경우에서도 방향전 하는 경우에 찍고 돌아가는 과정, 찍고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회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코어에서. 그 상황에서 너무 큰 동작이 일어나게 되면 동작이 너무 커져 버립니다. 순간적으로 움직여야 될 짧은 상황에서 동작이 너무 커지다 보면 이 사람이 뭔가 민첩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린트 상황에서도 수직축을 기준으로 실제로 회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릎을 들고 이 상황에서 회전이 너무 커져 버리면 등이 열린다든지 회전이 너무 커서 탄성 에너지가 저장이 안 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안티 로테이션, 회전을 방지함으로써 에너지를 저장하고 방출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케이블을 이용한 하프닐링 초비라는 운동을 한번 해볼 겁니다. 뒤쪽에 있는 엉덩이의 기본적인 수축을 약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몸은 일자로 맞춘 다음에 앞으로 나란히를 일단 실시합니다. 앞으로 나란히 실시해 주시고 천천히 케이블 쪽으로 갔다가 내가 대각선 위로 끌어올려주는 동작입니다. 천천히. 오케이. 내려왔다가 다시. 오케이. 굿. 오케이. 여기서 동작하는 중에 오른쪽 둥근에 힘을 계속 주고 계셔야 됩니다. 천천히. 오케이. 굿. 굿. 오케이. 만약에 여기서 안티 로테이션, 회전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부하가 걸리는 쪽으로 몸이 딸려가 버릴 겁니다. 오케이. 굿. 오케이. 만약에 케이블 같은 게 없다면 이런 밴드를 이용해서 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파트너가 밑쪽에서 저항을 걸어주고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동작. 오케이. 굿. 굿. 오케이. 똑같이 둥근에 약간의 수축을 주고. 오케이. 굿. 오케이. 그래서 꼭 헬스장에서 케이블로만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고 밴드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다음은 똑같이 밴드를 이용한 코어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또 하나인 안티 익스텐션, 신전을 방지하는 동작을 한번 해볼 겁니다. 파트너가 뒤쪽에서 밴드를 당겨줍니다. 살짝만. 그 상태에서 무릎을 들고 내렸다가 동작. 오케이. 굿. 굿. 이러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코어에 힘을 주고 뛰어라, 몸을 흔들지 마라 이런 큐잉보다도 밴드를 뒤에서 당겨줌으로써 이 선수가 지금 앞쪽 전방사슬 쪽에 있는 근육들이 활성화되어서 무릎을 드는 동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천천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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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오케이. 다음은 좀 더 피치 동작을 넣어볼 건데요. 신전을 방지한 상태에서 피치 동작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오케이. 오케이.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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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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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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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린트 상황에서 상체를 까는 선수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상체를 까서 마치 지쳐 보이는 듯이 선수 본인은 지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인위적으로 복부에 열리면서 상체를 뒤집어 까서 뛰는 선수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상체를 좀 숙여라, 그럼 인위적으로 또 엉덩이를 빼버리는 경우가 또 다른 부상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복부에 힘을 줘라, 몸 좀 흔들지 마라는 큐잉보다 이런 외부의 환경을 제공해서 알아서, 우리 몸이 스스로 알아서 거기에 맞게 코어를 활성화시켜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제일 좋은 동작입니다. 다음은 난이도가 좀 더 높은 동작인데요. 한 손만 걸어놓고 피치를 실제로 하는 겁니다. 렛츠고. 오케이.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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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그러면 아까보다도 어깨에 대한 불안정성이 생기면서 코어가 좀 더욱더 활성화되는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다음 운동은 스프린터나 축구 상황에서 가장 좀 많이 다치는 부위인 햄스트링 보강을 좀 해볼 건데요. 우리가 흔히들 햄스트링이 다치는 구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터미널 스윙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햄스트링이 많이 다치게 됩니다. 스프린트 단계가 있는데요. 스프린트 단계에서 처음에 푸시오프, 입각기 마지막 부분에서 지면에서 발이 떨어지게 되고 육각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육각기라는 건 오른쪽 발 기준으로 공중에 뜨는 구간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 이 상황에서는 햄스트링이 큰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실제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햄스트링이 여기서는 큰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 무릎을 굴고 가기 위해서 역할은 하지만 스프린트 상황에서는 큰 역할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햄스트링이 크게 다칠 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육각기 중간쯤에 들어오게 되고 육각기 후반으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구간을 터미널 스윙 마지막 단계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그래서 이 햄스트링이 다치는 구간은 터미널 마지막 스윙 단계에서 햄스트링이 신장성 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큰 힘이 걸리는 부분이 마지막 터미널 스윙 단계이기 때문에 햄스트링이 가장 큰 부하를 겪으면서 보통 부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만 체어를 이용한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헬스장에 있는 그 기구를 백 익스텐션 한다고 해서 허리 운동하듯이 이렇게 들어 올리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무릎을 살짝 굴곡시킵니다. 또한 살짝 굴곡시켜 보십시오. 오케이. 이렇게 되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무릎이 펴지는 상황을 의도하게 됩니다. 햄스트링이 신장성 부하가 똑같이 걸리기 때문에 천천히 올려볼게요. 렛츠고. 허리를 올려보십시오. 오케이. 굿. 굿.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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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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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만 체어를 처음에 다리 길이를 설정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골반 앞쪽에 있는 ASIS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골반뼈에서 튀어나온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공중에 꼭 뜨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골반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근육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천천히 오케이. ASIS가 공중에 떴는지 확인하고 오케이. 계속 무릎이 안 펴지게 방지해주면서 햄스트링 역할이 커지도록 오케이. 굿. 굿. 다음은 양발이 이제 좀 쉬어졌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 발로 진행하게 됩니다. 천천히 매달리시고요. 오케이. 똑같이 햄스트링은 부하를 주고 접은 상태에서 준비 천천히 렛츠고. 오케이. 내려갔다가 더 올라오고 오케이. 올라와주고 오케이. 오케이. 이 동작 속에서도 이 허리를 자꾸 말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아까 말했듯이 등 쪽과 복부의 길이를 최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등 쪽엔 가장 최적의 길이에서 수축을 해주셔야 됩니다. 천천히 오케이. 햄스트링이 실제로 골반뼈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골반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육 중에도 하나입니다. 천천히 오케이. 굿. 굿. 오케이. 오케이. 굿. 빠르냐 느리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햄스트링을 사용하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크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하는 동작에서 내가 등이 말려 있다면 가속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햄스트링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동작처럼 내가 등 쪽의 부위가 길어졌기 때문에 골반은 후방경사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햄스트링은 느슨해진다고 해서 머슬렉이 발생해서 근육이 그냥 너덜너덜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무릎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이 등 쪽 부위에서 정확한 길이를 지켜줘야지만 햄스트링에서 예비 장력이 발생하게 되고 그 힘을 이용해서 강한 바닥을 찍어 누르면서 앞으로 추진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햄스트링 같은 경우에 등 쪽 부위의 길이를 최적화시킨 상태에서 운동하는 방법들을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은 매드 심볼을 이용한 햄스트링 보강 운동을 한번 해볼 겁니다. 스트렝스 운동인데요. 우리가 흔히들 감속하는 상황에서 후방사슬을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과 둔근에 대한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드 심볼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 겁니다. 인 다음에 들어 올리고 순간적으로 내 무릎 높이에서 잡아준다고 생각하시고요. 다시 들어 올리고 무릎 높이에서 오케이. 무릎 높이에서 오케이. 무릎 높이에서 그러면 내가 순간적으로 이 볼을 잡기 위해서 빠르게 숙여주면서 순간 감속하는 동작을 실시해서 뒤쪽에 있는 근육들의 활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 운동은 똑같이 밴드를 이용해서 신장성 수축을 강조한 운동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인위적으로 우리가 신장성 수축을 하는 과정에서 높은 부하를 주게 되면 추내 근섬유의 활성화가 높아지게 된다면 우리 추외 근섬유의 활성도를 높이게 됩니다. 추외 근섬유가 높아진다면 우리가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에서 큰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우리가 지금 신장성 수축을 강하게 줘서 반대쪽으로 방출하는 에너지를 더 크게 만들어내는 의도가 가지고 있는 운동입니다. 여기다가 빰, 오케이, 굿. 밴드를 이용해서 내가 빠르게 몸이 감속하게 되고 다시 빠르게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에서 큰 힘을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천천히 빰, 오케이, 굿. 빰, 오케이. 인위적으로 우리가 부하를 신장성 수축에만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축성 수축에 수축을 또 맞춰버리면 굉장히 느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장성, 그냥 순간적으로 내가 근육을 길게 만들 때 부하를 높여놓고 그 부하를 해체하면서 더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더 만들어내는 거죠. 계속 잡고 있다면 그 부하를 계속 느끼고 있기 때문에 폭발력을 에너지를 방출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갭이 있습니다. 약간의. 다음은 스프린터나 축구 상황에서 초반에 가속 상황, 내가 폭발적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굽힌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황에 대한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인위적으로 덤벨을 가지고 외부 부하를 추가한 상태에서 신장성 수축을 먼저 준 상태에서 그걸 해체하고 에너지를 방출하는 데 있어서 순간 스피드와 초반에 치고 나가는 힘을 키우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굿. 오케이. 신장성 수축할 때 외부 부하를 주면서 순간적으로 외부 부하를 해체하면서 내가 저장돼 있던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더 큰 힘으로 방출하는 운동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굿. 오케이, 굿. 다음은 45도 로만체를 이용한 햄스트링 신장 수축 운동을 한번 해볼 겁니다. 보통은 상대방이 파트너가 잡아주거나 고정 물체가 있는데 난이도를 좀 낮춰서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앞으로 숙여주고 갈 수 있는 데만 갔다 몸을 폈다가 다시 당겨오고 오케이. 다시 천천히 오케이. 오케이, 굿.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스프린트 상황에서 햄스트링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보통 많이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노르디컬이 신장성 부하를 준 수축 운동을 해서 부상 예방과 어떤 스피드에 있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천천히 오케이. 평평한 지면에서 하게 되면 다들 하기 어려우시지만 45도 로만체를 이용하면 충분히 좀 난이도를 낮게 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올라왔다가 다시 오케이. 내가 좀 많이 하다 보면 이 동작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인위적으로 부하를 좀 추가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올라오고, 굿. 천천히. 오케이. 굿. 오케이. 굿. 됐어. 다음은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헬스장이나 집에서도 복근대를 이용한 햄스트링 노르디컬을 할 수 있습니다. 발을 앞쪽에다가 세팅을 하시고 무릎 종이를 맞춰주십시오. 그 다음 상체를 세우고 발끝을 좀 당겨준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가다가 내가 안 되겠으면 천천히 손을 짚어주고 밀어 올리고 다시 올라오시면 됩니다. 내가 가능한 선까지 최대한 버텨주고 내려가고 하다가 실수하시는 분들이 자꾸 엉덩이를 빼고 이 부하가 약하다 보니까 내가 버티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천천히 내려가는 게 더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천천히 버티다가 내려가고 다시 천천히 버티다가 내려가고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스프린트 동작에서 또 특이성 스트레스 운동을 해볼 건데요. 외발 클린을 해보는 겁니다. 흔히들 말하는 프란시보시 클린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수위로 발을 올려놓으면서 클린하는 동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엔드 포인트, 마지막 우리가 동작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스트렝스 운동을 하는 겁니다. 해볼게요. 천천히 외발 드립 한 다음에 업, 오케이. 조금만 더 앞으로 업 해서 오케이. 하는 동작에서 우리가 트리플 익스텐션 3중 펴음을 해준다고 생각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발목, 무릎, 고관절까지 신전. 오케이, 굿.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오히려 선수들한테 스프린트 상황에서 자꾸 무릎을 들어라 이런 외적 큐잉을 주는 것보다 환경을 제공해서 무릎을 드는 동작을 자꾸 하다 보면 선수 스스로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 거기에 대한 상황에 적응하게 되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적인 환경을 제공하면서 하는 운동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스프린트를 위한 한발 운동인데요. 인위적으로 외발 대드립 자세를 만들어 놓고 다리를 좀 들어 올립니다. 부하는 지지하고 있는 발 쪽에 반대쪽에 부하를 잡습니다. 그리고 무릎은 살짝 구부려주고 뒤꿈치는 붙이고 있고 힙에다가 힘을 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반대쪽을 로우 하는 동작을 하면 됩니다. 오케이, 로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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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 몸은 근막사슬이 반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부하가 들어오게 되고 반대쪽에 있는 등 쪽에 있는 근육들이 자극되면서 반대쪽으로 연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케이, 렛츠 고. 오케이, 굿. 오케이, 오케이, 굿. 다음은 스프린터 상황에서 도움되는 순발력 웨이트를 하나 가르쳐 드릴 건데요. 보통 우리가 올림픽 리프트라고 하는 클린, 스네치 동작인데 저는 좁은 그립, 네로 그립으로 스네치를 많이 선수들에게 적용시킵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좁은 그립을 하게 되면 몸을 더 많이 신전시켜야지만 이 캐치 동작이 가능합니다. 넓다면 내가 기술적으로 폄이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좀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좁은 그립으로 스트레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천천히 내리고 빵! 다시 빵! 이렇게 진행함으로써 좁은 그립을 하게 되면 내가 몸을 더 많이 신전시켜야지만 캐치 동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러 저는 넓은 그립이 아닌 좁은 네로 그립으로 스트레치. 다음은 스프린터 상황이나 런닝 상황에서 필요한 특이성 스트렝스 운동으로 내가 인위적으로 외발 운동을 위해서 한 발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부하를 줘서 이 측골이 되는 저항을 주면서 바깥쪽에 있는 외쪽에 있는 복근들의 수축을 일으켜서 인위적으로 측면 운동을 막아내는 운동입니다. 해볼게요. 들어 올리고 프레스 한번. 오케이. 동작을 하게 되면 인위적으로 이쪽 발은 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저항이 걸리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측면에 있는 코어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거고 반대쪽에서 지지하고 있는 근육들은 똑같이 안정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굿, 오케이, 반대쪽 천천히, 굿, 오케이, 굿, 오케이, 굿. 다음은 좀 종목에 맞는 특이성 스트렝스 운동을 한번 해볼 겁니다. 밴드를 이용해서 힙 운동을 해볼 겁니다. 힙 외전 동작이고요. 첫 번째 동작은 상체를 완전히 꼿꼿이 세운 상태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천천히 외전을 준다 생각하고 바깥쪽으로 벌리면 됩니다. 천천히 렛츠고. 오케이. 일단 기본적으로 상체를 꼿꼿이 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상체 각도에 의해서 개입하는 근육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상체를 꼿꼿이 세우면 오히려 TFL, 바깥쪽에 있는 대퇴근막 장근이 오히려 조금 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면 제일 바깥쪽에 만져보면 튀어나온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뒤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약간 바깥쪽 옆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굿, 오케이. 그 다음 상체를 한 45도 정도만 숙여주고 똑같이 외전하는 동작을 진행하게 됩니다. 천천히 고. 오케이. 45도로 숙이게 되면 오히려 약간 뒤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중둔근 자극이 좀 더 들어오게 될 겁니다. 오케이. 중둔근의 자극이 확실하게 들어오게 느끼시고 오케이. 그다음에 마지막 동작은 90도까지 숙여줘서 오히려 밑쪽에 있는 대둔근의 갭을 더 높여서 진행하게 됩니다. 다시 렛츠고. 오케이, 굿.
우리 대둔근의 역할이, 대둔근이라면 큰 엉덩이 근육인데요. 이 대둔근은 상체를 숙이는 과정에서 그 상체가 너무 많이 굴곡되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대둔근을 자극하기 위해서 상체를 많이 숙여주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반대쪽 다시 한번 해볼게요. 도안. 오케이. 굿. 굿. 오케이. 굿. 오케이. 오케이. 굿. 오케이. 오케이. 굿. 런지 동작을 응용한 동작인데요. 인위적으로 발을 많이 넓게 벌려주십니다. 그리고 보통 런지와 다르게 무릎 각도가 좀 더 펴지게 만듭니다. 펴지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햄스트링의 부하를 좀 더 개입시키기 위함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리 햄스트링이 많이 다치는 구간은 터미널 스윙 단계에서 햄스트링이 신장성 부하가 들어오면서 보통 다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인위적으로 햄스트링 자극을 높이기 위해서 각도를 좀 벌려주시고요. 또 정경골근의 배측굴구를 위해서 살짝 발끝을 당겨줍니다. 실제로 스프린트 상황에서 정경골근의 배측굴구 하는 동작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강화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동작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고관절에 신장성 부하를 만들어 놓고 다음 동작에서 스텝업을 해주는 동작입니다. 부하를 만들어 놓고 발끝 당겨놓고 업, 오케이 굿. 다시 업, 오케이 굿. 햄스트링 부하 만들어 놓고 업, 오케이. 햄스트링 부하 만들어 놓고 업, 업, 오케이. 이렇게 해볼게요. 가속 상황과 우리가 스피드가 붙고 난 이후에 최고 스피드에서는 근육의 활성도나 개입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초반 가속 상황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복근이 아닌 가자미근의 활성도가 높아지게 되고요. 우리가 무릎 각도가 커지기 때문에 대퇴사두근의 개입이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속 훈련과 최대 속도에 대한 운동은 확실히 구분해서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해볼 동작은 가속에 포커스를 맞추는 동작인데요. 발목 강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내가 그대로 스텝업 해주는 동작입니다. 살짝 반무릎 하프닐링 자세 해주고 발목에 강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뒤꿈치가 눌리지 않게 집중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업! 오케이 굿. 조금만 더 떠 있어 볼게요. 공중에 업! 오케이 굿. 다시 업!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지금 보게 되면 무릎이 굴곡돼 있으니까 쿼드의 개입이 클 거고요. 어차피 무릎이 굴곡돼 있기 때문에 가자미근의 활성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발목은 강성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Let's go. 오케이, 굿. 업. 한 번 더. 업. 오케이, 굿. 다음 동작도 가속에 필요한 동작이고요. 똑같이 벽이나 이런 벤치대가 높이가 있으면 잡고 하셔도 됩니다. 벽을 잡고 똑같이 외발 드립 자세를 해준 다음에 아까와 동작 똑같이 발목을 살려놓고 무릎도 구부려줍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쿼드의 개입이 커지게 되고 가자미근의 개입이 커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앞쪽으로 밀어내면서 푸시. 오케이, 굿. 푸시. 오케이. 푸시. 오케이. 푸시. 오케이. 계속 벽을 밀어주려는 느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반대쪽. 천천히. 업. 오케이. 업. 오케이. 여기서도 중요한 점은 발목이 너무 눌리지 않도록 항상 강성을 유지해서 발목을 유지한 상태에서 힘을 폭발적으로 사용하는 연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Let's go. 빰. 오케이. 유지. 빰. 오케이. 유지. 빰. 오케이. 굿. 가속 연습을 하나 더 해볼 생각입니다. 벽을 이용해서 이런 기둥이나 벽을 이용해서 한 손으로 지지해준 상태에서 내가 아까 같이 똑같은 스플릿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이 컨셉은 보통 요즘 뜨고 있는 고하타 컨셉으로 안쪽 복사뼈의 높음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내가 안쪽 복사뼈가 낮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이 무너지게 되고 무릎도 무너지게 되고 힘을 방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랜딩 시에 안쪽 복사뼈의 높은 위치를 유지하면서 힘을 저장하고 방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볼 연습은 한 손으로 벽을 밀어주고 밀고 있는 팔에 반대쪽 다리가 앞으로 오게 만들어서 뒤꿈치를 들어줍니다. 오케이? 안쪽 복사뼈의 높음을 유지한다 생각하고 살짝 들어줘야 돼. 오케이? 똑같이 유지한 상태에서 무릎을 접어주고 오케이? 좀 앞으로 당겨와도 돼.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계속 푸시. 이렇게 동작을 함으로써 계속 푸시해주면서 이런 동작을 통해서 근척성 수축을 계속 유지하면서 벽을 계속 밀어줍니다. 오케이. 그러면 인위적으로 계속 발로만 누르는 게 아니고 고관절에서 힘을 방출한다 생각하고 자꾸 밀어내셔야 됩니다. 푸시. 그 상황 속에서 안쪽 복사뼈가 높음을 유지하면서 계속 동작을 시행해 주셔야 됩니다. 천천히. 오케이. 계속 푸시. 오케이. 힙. 오케이. 굿. 다음은 축구 상황에서 필요한 감속 동작에 필요한 동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감속하는 상황 쪽에서 보통 무릎이 다치는 경우는 무릎이 밀리거나 안쪽으로 무너지면서 많이 다치게 됩니다. 이 대퇴사두근의 지배적인 역할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볼 동작은 고관절 주변에 지배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서 쿼드의 힘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동작입니다.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스플릿 자세를 만들어주고 계속 등 쪽을 핀 상태에서 숙여주고 오케이. 숙여주고 오케이. 숙여주고 오케이. 동작을 하면서 중요한 점은 등이 말리지 않도록 계속 피고 있는 걸 유지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앞쪽 대퇴사두근의 역할보다 둔근이랑 햄스트링 자극이 더 많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오케이. 굿. 오케이. 발 바꿔볼게요. 감속 상황에서 둔근과 햄스트링 개입을 높이면서 무릎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도 감속 운동을 해볼 겁니다. 스텝박스를 이용해서 해볼 거고요. 아까 스플릿 자세로 인지했던 사항을 계속 인지해 주시면서 스텝박스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떨어지고 앞으로 넘어가면서 등을 펴주고 복부도 펴준 상태에서 감속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박스에서 떨어진 다음에 감속, 오케이. 가속, 감속, 오케이. 괜찮습니다. 착지할 때도 발 앞꿈치가 아닌 발 전체를 착지함으로써 감속하는데 이득을 보셔야 됩니다. 다시. 발 전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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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이 동작에서 착지하는 과정에서 무릎을 앞으로 밀게 되면 무릎에 부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상체가 앞으로 오면서 감속을 용이하게 이득을 보셔야 됩니다. 다음은 스프린트, 러닝 기술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미니어드를 이용한 기술 연습이고요. 지금 하는 동작은 러닝 기술 중에 하나인 관성 모멘트를 줄이기 위해서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가지고 오는 드라이브 연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발이 벌어져 나오게 되면 인위적으로 내가 회전하는 속도, 회전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스프린터나 그 스피드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내가 뒤꿈치 축을 엉덩이 축으로 가까이 갖고 오는 게 러닝 기술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미니어드를 이용해서 기술 연습을 해볼 거고요. 이 상황에서 내가 뒤쪽 다리를 드라이브 한다 생각하시고 앞쪽으로 착지하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천천히. 오케이. 굿. 오케이. 할 때 포인트는 내가 뒤쪽에 있는 다리가 허드를 걸리지 않기 위해서 뒤축을 엉덩이 축으로 가까이 갖고 오는 게 키포인트가 되는 동작입니다.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오케이. 굿. 조금 더 가까이 붙으면 더 어려워지겠죠. 오케이. 굿. 오케이, 굿. 그래서 이런 미니어들이 없으시다면 축구공을 이용해서 오케이, 굿. 다시. 오케이, 굿. 만약에 이 뒤꿈치 축을 엉덩이 쪽 가지고 오지 못한다면 분명히 이 공을 차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을 건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충분히 뒤꿈치를 엉덩이 축으로 가지고 오지 못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을 이용해서도 아니면 미니어드를 이용해서 연습을 충분히 많이 해보십시오. 다음도 스프린트 기술 훈련인데요. 우리가 흔히 스프린트 동작에서 다리를 빨리 돌리기 위해서 많이 의도를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다리를 빨리 돌리려고 의도하시는 게 아니고 내 다리를 교차를 빨리 한다고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리를 빨리 돌리게 되면 인위적으로 뒤쪽에서 많이 빨리 돌게 되는 메커니즘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빈도수를 높인다고 해서 달리기를 빨리 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동작은 내가 교차를 빨리 해서 다리 스피드를 올리기 위한 연습 중에 하나입니다. 데드립 자세를 한 다음에
들어서 빰. 다시 들어서 빰. 이 동작을 할 때는 뭔가 빨리 하려고 하시는 것보다 다리를 빨리 바꿔줘야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더 하는데 이득이실 겁니다. 천천히 빰. 일부러 앞으로 나가지 마시고요. 그냥 위로 바꿔주고 다시 바꿔주고 교차를 빠르게 해서 내가 스프린트 하는 상황에서 다리를 빨리빨리 교차함으로써 빈도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도 이런 축구공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스프린트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처럼 반사작용을 이용하는 건데요. 내가 인위적으로 킥한 상황에서 빨리 당겨오는 반사작용을 이용하는 겁니다. 스프린트에서 반사작용이 스텀블 반사, 그 다음 교차편 반사가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우리가 반사작용을 이용함으로써 빠르게, 다시 빠르게, 빠르게 왼쪽 다리를 내리면서 오른쪽 다리가 빨리 갔다 오는 거를 의도하는 겁니다. 빵빵, 후, 다시 이렇게 해서 반사작용을 이용한 기술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런닝 기술 중에 실제로 육상 선수들이 많이 하는 바운딩이라는 동작을 한번 해볼 겁니다. 흔히들 그냥 보폭 길이를 만들어내고 어떤 수직으로 누르는 힘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 동작이지만 제가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리트랙션이라고 해서 내가 다리를 당겨내리는 동작을 할 때 많이 도움되는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폴백이라고 하든 이 당기는 동작이 실제로 스프린트 스피드에 향상을 많이 불러온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들었다가 당기는 동작을 함으로써 내가 앞으로 멀리 나갈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발을 뻗는다든지 아니면 지면 접촉 시간이 너무 길다든지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햄스트링 부상 기전 중에 하나가 발을 뻗는 과정에서 다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바운딩 동작을 할 때도 뻗는 분이 계신다면 부상 위험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운딩 연습을 통해서 햄스트링 부상 예방도 되고 보폭 길이나 누르는 힘이나 그리고 아까 말했던 리트랙션 동작에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굿, 굿, 굿. 당겨내리고, 당겨내리고. 축구나 스프린트 상황에서 필요한 가동성 운동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고관절에서 외회전, 내회전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킥을 하는 동작이든 방향 전환을 하는 동작이든 스프린트 안에서도 내가 지면에 닿고 밀어주는 과정에서 고관절 안에서 회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관절 외회전, 내회전 운동은 꼭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지션을 90도 만들어 놓고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 허리를 핀 상태에서 천천히 앞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천천히. 오케이. 다시 올라오게 되고 그러면 지금 왼쪽 고관절에 대한 외회전에 대한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천히. 오케이. 실수하시는 것들이 허리를 펴고 내려가는 것은 안 되니까 등을 말아서 내려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고관절 스트레칭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허리 쪽에서만 스트레칭이 일어나기 때문에 허리를 항상 펴놓고 가능한 선까지만 만약에 이 선이 끝이라면 그냥 그만 가셔도 좋습니다. 이거를 더 가려고 등을 말고 가다 보면 인위적으로 등 쪽에서만 스트레칭이 일어나기 때문에 허리를 핀 상태에서 가능한 한 선까지만 가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오케이. 굿. 굿. 오케이. 다음은 이 뒤쪽 골반에 대한 회전 운동을 해볼 겁니다. 그 상태에서 유지한 상태에서 무릎만 천천히 들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허리가 뒤로 딸려오는 게 아니고 허리는 앞쪽에 고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왼쪽 골반만 회전을 해주셔야 됩니다. 천천히. 오케이. 오케이. 제한이 심한 편입니다. 오케이. 굿. 만약에 골반이 그냥 같이 회전하게 되면 더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냥 회전해 보시지. 오케이. 이렇게 되면 고관절이 독립적으로 회전하는 게 아니고 허리가 같이 돌아오기 때문에 천천히 분리해서 고관절만 돌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굿. 굿. 오케이. 자, 여기서 이때까지 내회전이었고 내회전을 한번 연습해 볼게요. 그러면 내가 무릎은 붙이고 있고 반대로 발목만 떼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안쪽으로 하는 내회전 스트레칭이 되는 겁니다. 천천히. 렛츠고.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굿.
오케이. 그러면 지금도 보이시겠지만 허벅지 뼈가 안쪽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안쪽 허벅지, 안쪽 근육, 고관절에서 회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굿. 만약 하시다가 지가 올라오시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셔도 좋습니다. 오케이. 굿. 오케이. 굿. 다음은 또 축구 상황에서 좀 많이 도움되는 스트레칭인데요. 하프닐링 자세에서 인위적으로 다리를 왼쪽으로 바꿔줍니다. 오케이. 여기서 포인트는 지지하고 있는 쪽 무릎이랑 내 발을 같은 일직선상에 맞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상태에서 허리는 펴주시고요. 고관절은 계속 밖으로 벌리고 계셔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천천히 눌러주고 오케이. 굿. 그러면 지금 왼쪽에서 밀고 있는 내전근이 스트레칭 되고 있고 오른쪽에서는 고관절 안쪽에서 스트레칭이 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굿. 굿. 그리고 또 하나. 이 지지하고 있는 쪽에 발목 스트레칭까지도 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축구 선수들한테는 아주 도움되는 스트레칭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여기서 쉬워진다면 조금만 더 벌려서 바깥쪽으로 절로. 오케이. 다시 한번 더 발은 11자 놓고. 오케이. 굿. 이러면 범위가 좀 더 늘어나면서 더 많이 스트레칭 될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굿. 프레첼이라는 운동이고요. 인위적으로 내가 회전을 줘서 한쪽을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이 잡아주시고 반대쪽 다리에 잡아주십니다. 발목을. 그리고 인위적으로 회전을 줘서 상체를 뒤로 넘기십니다. 오케이. 천천히. 돌아왔다가 다시 오케이. 천천히. 오케이. 여기서 포인트는 대퇴사두근이 스트레칭 될 수 있게 뒤쪽으로 더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발끝까지 당겨주시면 더 자기 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회전, 회전, 회전. 보면 스프린트 자세와 많이 유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굿.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주고. 오케이. 굿. 굿. 오케이. 다음은 고관절 가동수 운동을 하나 가르쳐 드릴 건데요. 힙 에어플랜이라고 해서 상체와 하체를 분리할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가 달릴 때나 축구에서 방향전환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체와 하체를 분리를 잘 하셔야지만 움직임이 자유롭게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뒤로 빠지셔서 숙여준 다음에 다리를 펴고 한번 열어줬다가 안쪽으로 후 떨어뜨려서 들고 있는 쪽에 고관절을 많이 떨어뜨려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다시 후. 오케이. 왼쪽 고관절에서 뭔가 뼈가 밀려 나온다는 느낌도 가지시면 좋습니다. 천천히. 오케이. 벌려주고 다시 후. 후. 그래서 양쪽 다 해보시고 좀 안 되는 쪽이 있거나 아니면 좀 더 많이 당기시는 쪽이 고관절이 많이 닫혀 있는 경우입니다. 천천히 후. 후. 무릎은 살짝 구부려 주셔야 되는데 무릎을 너무 많이 펴게 되면 햄스트링 스트레칭만 되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쪽의 무릎을 살짝 구부리셔서 고관절에 집중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오케이. 다시 후. 한 번 더. 후. 오케이. 굿. 다음은 앞쪽 전방사슬의 근육들을 스트레칭하는 걸 가르쳐 드릴 건데요. 카우치 스트레칭이라는 거고 벽이나 이런 기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하프닐링 자세에서 오케이. 무릎을 벽이나 기둥까지 끝까지 당겨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목도 펴주시고 처음에는 가만히 계시는 것만으로도 앞쪽 근육의 스트레칭이 많이 되는 걸 느껴지실 겁니다.
근데 이게 좀 괜찮아지시면 내가 무릎까지만 손을 짚고 천천히 조금만 더 올라오시는 겁니다. 천천히. 오케이. 그러면서 살짝 고관절을 눌러주게 되면 앞쪽이 조금 더 늘어나는 걸 느끼실 수 있고, 여기서 왼쪽, 지금 선생님 기준으로 왼쪽을 더 수축하게 되면 엉덩이를, 그러면 대퇴사두근이 더 많이 스트레칭 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굿. 여기서 이제 좀 더 괜찮으시면 상체를 뒤로 넘기셔서 내 벽까지, 기둥까지 붙일 수 있는 수준까지 되시면 제일 좋습니다. 천천히. 오케이. 굿. 오케이. 굿. 다음은 심폐지구력 운동인데요. 흔히 한 20m 거리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리 운동입니다. 뭐냐면 셔틀런이라고 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20m를 그냥 왕복하는 운동인데, 그걸 응용해서 5m, 10m, 15m, 20m까지 구간을 나눠서, 저는 이제 명칭을 홈 돌아오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첫 번째 출발한 꽃갈에서 5m 갔다가 돌아오고, 다시 10m 갔다가 돌아오고, 15m 갔다가 돌아오고, 20m 갔다가 돌아오는 운동입니다. 이거를 두 바퀴씩 하면 한 200m가 나옵니다. 그리고 축구 같은 경우에는 다방면 운동이기 때문에 정면으로 뛰기도 해도 되고, 사이드로 뛰는 운동, 뒤로 뛰는 운동을 추가하셔도 좋고요. 응용해서 진행하시면 심폐지구력 운동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출발! 오케이. 5m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고, 런닝 속도는 그날 설정하신 강도에 따라서 좀 더 빨리 하셔도 좋고요. 좀 강도를 낮춰서 천천히 하셔도 좋습니다. 오케이. 다시 세 번째. 오케이. 굿. 오케이. 마지막. 갔다가 돌아오시고. 오케이. 다음은 축구 상황에 도움될 수 있게 사이드 스텝으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사이드 스텝으로 해볼게요. 저쪽 보고 사이드 출발.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찍고 오케이. 다시 찍고 오케이. 굿. 다시 홈으로 돌아오고 굿. 오케이. 오케이. 계속 밀고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진행하시면 축구 상황에 맞는 사이드 측면이나 아니면 전후방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을 심폐지구력 관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초등학교 2학년 그냥 동네에서 축구 좋아하는 아이였고요. 그러다가 이제 달리기가 빠르다는 이유로 그 축구부가 있는 초등학교에 전학을 가게 됩니다. 2학년 때. 근데 이제 형편이 어려워서 한 1년 정도 하다가 운동은 그만두고 축구는 그만두고 다시 그냥 원래 있던 학교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달리기는 원래 빨랐기 때문에 이제 반에서 1등하고 또 계주 나가고 하다 보니까 경산시에 있는 선생님한테 눈에 띄어서 또 육상 시합도 나가게 되었고 4학년 때부터. 그러다가 이제 전국 시합도 한번 나가봤고요. 그래도 결과는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첫 육상에서 큰 시합이었습니다. 그 4학년 때 나간 전국 소년체전이. 예선 탈락을 했지만. 그리고 이제 조금씩 학교 대표도 하고 도대표도 하면서 육상 생활을 이어오다가 이제 경북 최고에 진학하게 되면서 제대로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남들보다는 좀 그렇게 뛰어난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수준의 육상 선수였고, 처음에는 100m 선수로 입학을 했지만 체력이 좋다고 해서 400m로 전향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좀 골반이 유연해서 허들까지 같이 하게 돼서 이제 400 허들이 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메인 종목으로 해서 계속 그 대학도 그 종목으로 가고 실업팀도 그 종목으로 가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400 허들 선수였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공부를 이런 육상 관련된 운동 아니면 퍼포먼스 이런 걸 공부를 하게 된 계기는 처음에는 제 스스로 그냥 잘 뛰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한 케이스입니다. 어디가 아파서 대학 도서관에 가서 관련된 재활책도 좀 읽어보고 좀 더 잘 뛰고 싶다는 마음에 좀 퍼포먼스 관련된 책도 읽어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원서도 이제 읽어야 되고
어떤 좋은 정보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나온 자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을 읽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영어 공부도 시작하게 됐고요. 운동한다고 영어 공부를 따로 하진 않았지만 단지 그 정보를 좀 얻고 싶다는 마음에 독해 공부도 해보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영어 공부는. 그 정도로 운동에 좀 열정이 강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대학교 때가 지금 제가 만약에 대학교로 돌아가서 그때만큼 한번 해보라고 하면 못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그 대학교 3, 4학년 때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갑자기 빨래를 개다가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떨어지는 날도 있었고요. 그냥 친구들은 다 놀러 나가는데 저는 몸 관리한다고 방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는 제 모습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눈물이 왜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이제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직업을 하겠다 이런 걸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온전히 내가 잘 뛰고 싶고 내가 아프고 이런 걸 돈 주고 찾아가기에는 대학생이라서 힘들었기 때문에 학교 도서관 가서 재활책도 공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또 결과도 조금씩 괜찮아지고 그래서 일단 실업팀에 경산이청에 가게 됐고요. 경산이청 가면서 제가 조금 이제 이쪽 직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나는 열심히 했지만 공부를 좀 병행했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대학교 때는 새벽 운동을 하고 이렇게 했겠지만 실업팀 가서는 그 시간에 공부를 좀 해보는 식으로 해서 약간 운동 비중을 조금은 줄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업팀이라는 게 언제까지 할 수도 없는 거고 은퇴하고 나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했던 시기라서 새벽 운동을 조금 접어두고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를 좀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따온 자격증들도 그때 많이 땄던 자격증들입니다. 왜냐면 저는 실업팀이 이제 4년 계약이라서 언젠가는 운동을 그만둘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은퇴하고 나서 미래를 항상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번 돈으로 계속 자격증에 투자를 많이 했던 시기입니다. 그때는. 왜냐면 돈이 있으니까 내가 편안하게 가고 싶은 데 가서 교육을 듣고 자격증도 한번 따보고 좋은 교육 있다고 하면 들어가 보고 그리고 그때 선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배워온 내용을 실제로 제 운동에 넣어서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 스스로 되게 많은 경험도 해보고 그래서 다른 트레이너 선생님도 많지만 저는 선수이긴 한데 선수 중에서도 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실제로 배워온 것들을 실제로 다 해봤고 그 기간도 엄청 길었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실업팀 4년 차까지 했기 때문에 거의 7, 8년 기간 동안 제가 배우고 듣고 공부한 내용들을 저는 한 명이지만 제 스스로에게 실험해본 그런 운동선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실제로 선수들한테 공유해주고 어떤 좋은 이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제 경험도 믿었습니다. 꼭 그게 좋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진 않고 내가 이렇게 7, 8년 동안 해보니 난 그래도 이게 좀 좋더라. 그래서 그것들을 선수들에게 공유해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다들 말씀하시지만 운동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 저 스스로에게는 맞고 안 맞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또 혹시나 우리 선수들은 또 맞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같이 공유도 해보고 만약에 그게 안 맞다고 하면 그걸 끌고 가는 건 아니고 또 같이 대화를 통해서 바꿔보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제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선수에게 섞으면서 제 경험뿐만 아니고 제가 그냥 했던 운동을 시키는 게 아니고 어떤 그런 자격증이나 딴 것들을 공부하면서 선수들에게 좀 다양한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선수 시절에 그래도 제가 하면서 제일 성적이 좋았던 건 대학교 4학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진짜 돌아가도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겠냐 물어봤을 때 저는 못한다고 말하는 그 대학교 3, 4학년 때 최고 성적이 이제 전국체전에서 400컷을 1등을 했습니다. 네, 전국 1등을 했고 근데 저 여기서 또 느끼는 게 그 당시 이제 1등인 선수가 있었습니다. 기록적으로 시즌 동안 계속 1등 해오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전국체전 결승전에서 몸을 풀고 이제 첫 대를 넘고 오는데 이제 햄스트링이 좀 안 좋아서 갑자기 쩔쩔떨면서 오는 겁니다. 네, 저는 코치님들도 그렇고 다들 3등 아니면 2등 싸움이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2등이라도 해보자 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는 항상 운동생활 해오면서 항상 뛰어난 선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선수였고 저 스스로는 타고난 신체적인 천재는 아니었지만 나름 노력 천재라고 스스로 많이 말하면서 아니면 스스로에게 자꾸 그거를 좀 각인시키면서 운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희한하게 운이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알게 모르게 하늘에서 열심히 한다고 선물을 주시는 것처럼 그 선수는 좀 안타깝지만 갑자기 전국체전 결승전에 햄스트링을 자꾸 나온다든지 그래서 제가 1등을 했거든요. 그게 다들 말합니다. 체전 메달은 하늘이 내려주는 거다. 네가 기록이 안 좋아도 1등 한 거다. 전 속으로 1등도 기뻤지만 제 노력에 한 거에 의해서 그래도 좀 운이 내가 하늘이 좀 도와주셨구나. 실제로 제가 종교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노력이 저 친구보다는 좀 더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노력이 좀 인정받지 않았나라는 제 스스로 걔가 나가서 네가 1등 했다라는 말도 들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또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제가 한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네, 상당히 기뻤습니다. 100m는 비공식은 뛰면 10초 9까지는 뛰어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저희는 이제 그 스피드를 이용해서 400에 연결시켜서 더 400에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자격증 딴 것 중에 좀 제일 그래도 인정받고 트레이너나 코치님들 사이에서도 많이 따려고 노력하시고 좀 난이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NSCA의 CSCS 자격증입니다. 그게 미국에서 실제로 본사가 있는 협회이기도 하고 미국 체력관리협회인데 선수 컨디셔닝이나 스트렝스를 지도하는 코치들에게 부여하는 자격증입니다. 실제로 시험은 미국에서 문제가 내려오는 거다 보니까 번역은 됩니다. 한국 지부에서 번역은 해주지만 그 자격증은 미국에서 보내주는 자격증이고 한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한 300명? 400명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15,000명, 16,000명 그 정도로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 또 FMS라는 자격증은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하는 테스트 기반의 평가 방법 시스템, 움직임 시스템 자격증인데요. 저도 이제 그걸 딴 이유는 저도 이제 선수를 많이 지도하면서 그냥 이 운동이 좋아서 무조건 이 운동을 해라. 그냥 이 운동이 좋다더라 라고 하는 방식이 저는 싫었기 때문에 그런 개인 차가 있다고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평가를 기반으로 하면 이 선수가 뭐가 부족해서 이 동작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기 때문에 뭐 부상 위험이 좀 있을 수도 있다. 아니면 퍼포먼스가 좀 더 올라올 수 있는데 좀 더 방해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FMS라는 자격증을 통해서 그런 평가 툴을 제가 저만의 평가 툴을 만들어서 전후를 비교하면서 선수들이 부상 예방도 하고 퍼포먼스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됐던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한국에서 왜냐면 다른 것들은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사설 그냥 단체에서 하는 자격증들도 많지만 나라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은 그 전문 지도자 자격증을 따서 육상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그래도 나라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은 그 전문 체육 지도사라서 실제로 제가 선수도 가르칠 수 있고 일반인들 대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저희 센터는 한 운동할 수 있는 실평수는 한 80평에서 90평 정도 되는 센터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주고계층은 공무원 체력 시험이나 아니면 선수들이 일단 메인 퍼포먼스 센터이긴 합니다. 비중은 아무래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축구, 야구. 왜냐면 요즘에는 손흥민이 스프린터로 이미 영국에서 잘하고 계시고 김민재 선수도 그렇고 야구에서도 뭐 배지한 선수나 강정호 선수나 아니면 지금 잘하고 있는 김하성 선수도 스피드 기반의 모든 것들이 기반이 돼서 동작이 나오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뭐 오타니 선수도 투수지만 도루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야구나 축구 선수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육상 선수들이 많이 옵니다. 왜냐면 주변의 타 센터들은 그냥 뭐 축구 선수, 야구 선수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육상 선수들이 오는 거를 저 자신에게는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육상 선수들이 온다는 자체는 뭐 그냥 기본적인 피치, 축구, 야구 선수들은 충분히 육상 운동들이 기초조가 많이 중요해서 많이들 시행하는 거지만 기초가 돼 있는 러너들 그리고 스프린터들이 왔을 때 어떤 운동들을 시킬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거를 솔직히 할 수 있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또 자신 있게 우리 스프린터, 육상 선수들이 찾아오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좀 디테일하게 이 선수들이 좀 더 잘 뛸 수 있고 또 부상도 예방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봐줄 수 있는 부분에서 타 센터들과 다르게 저 센터는 그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봐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체력시험 준비 선생님들 계시고 아니면 일반인들 그룹 수업으로 통증 분석이라고 해서 선수들이 어디가 아프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를 통해서 왜 아픈지 아니면 어디가 더 과부하돼서 아픈지에 대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보강운동 정도는 시켜서 저희 센터는 경산시 중산동에 위치한 선수 전문 센터고요. 가까운 지하철역은 정평역 아니면 사월역에서 차로 한 3분? 5분 거리에 있는 센터라서 정평역이나 CG 아니면 사월역에서 많이 내리신 다음에 찾아오시면 금방 오실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센터입니다.
코치를 하면서 저도 이제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좀 다른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운동들을 해봤던 사람이고 육상 운동도 해봤고 공부를 하게 되면서 많은 운동들을 접해본 사람으로서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저의 표현은 우리 지금 아직까지는 한국 트레이닝 시장이 아니면 지금 선수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 약간의 개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팀 훈련이고 선수가 많다 보면 그게 힘들 수는 있지만 각 선수의 장단점을 좀 파악해서 미세하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파악해서 도와줄 수 있다면 약간 저만의 표현은 얻어 걸려라식의 트레이닝이 이제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운동, 좋은 운동이 있는데 선수들에게 다 동일하게 시켰지만 어떤 선수의 어떤 미세한 제한된 부분 때문에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면 그 제한되고 있는 부분들을 먼저 좀 제거해주거나 보강해준 상태에서 그 좋은 운동을 좀 추가해준다면 제가 생각하는 건 평균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팀에서 많은 선수들이 많지만 어떤 한 좋은 운동을 했을 때 한 선수만 완전 잘해서 올라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평균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개개인의 스케줄까지는 아니더라도 각 선수의 장단점을 좀 파악해서 스케줄을 좀 줄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 한국 스포츠 시장이 아니면 선수들이 아니면 일반인 분들도 스포츠를 즐기시는 데 있어서 좀 더 다치지 않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 부모님들이 오시면 상담을 하다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얼마나 해야지 늘까요? 아니면 이거 뭐 또 문제가 방해가 될까요? 선수 한번 해도 될까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뭐 마법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선수를 막 세계 1등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 신조는 어떤 그런 미세한 부분이라도 좀 잡아줘서 이 선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방해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좋은 운동을 같이 들어가서 좀 더 잠재력을 폭발할 수 있게 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가지고 있는 능력은 막 이만큼인데 그런 어떤 미세한 부분들이 방해하고 있다면 내 그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게 막 이만큼 올라와 있는 잠재력 막 타고났다고 하는데 다칩니다. 다쳐서 그 실력이나 어떤 감각들이 뚝뚝 떨어지면서 실제로 운동을 그만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선수를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자기 잘하는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제일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일 뭐 누구는 기준은 다르겠지만 그렇게 막 잘해서 들어간 선수는 아니었지만 실제로 저는 운동을 제일 오래 했다고 자부하면서 지금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잘했던 선수들도 그 당시엔 잘했지만 금방 빨리 그만두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게 대부분 부상의 이유였고 뭐 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느끼는 마음이 좀 이게 잠재력을 좀 더 오래 끌고 갈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트레이닝이 좀 좋은 트레이닝이 아닐까. 누구한테 맞고 안 맞고 뭐 어떤 좋다 나쁘다 이런 트레이닝이 아니고 어떤 한 개개인이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고 뽐낼 수 있는 트레이닝이 좀 좋은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선수 센터도 타 센터들은 많이 그룹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유일하게 1대1로만 진행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누구는 바보다. 네가 1시간 해가지고 10명 받아가지고 이렇게 빨리빨리 하고 돈 많이 벌면 되지 않냐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선수 개개인을 좀 테스트해주고 좀 더 미미한 부분, 미세한 부분까지도 좀 잡아주면서 잠재력을 좀 폭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저의 마음속에 계속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보니까 일부러 그룹도 따로 하지 않는 이유도 그런 이유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큰 신념은 어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아니면 갖지 못했지만 가질 수 있게 도와주고 가지고 있지만 그걸 못 보여준다면 보여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가 지금 코치로 트레이너로서 어떤 한 센터의 대표로서 있지만 그런 어떤 생각은 항상 고정해놓고 지도하고 있는 편입니다. 고생하셨지. 제가 말을 하나 아쉽습니다. 이게 끊어서 다시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